안녕하세요, 프리마케터 유닉입니다. 이번 시간엔 새고 있던 광고비 구멍 막기를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로 담았으니까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분명 도움되실 겁니다. 우리 피같은 광고비 도대체 얼마를 쓰면 될까요? 이번 달은 좀 힘드니까 한 80%로 줄여볼까? 이번 달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광고비를 200% 늘려볼까? 이런 감으로 운영하시지는 않으셨나요? 사장님들 감각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마케팅은 그런 느낌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고객 생애가치. 둘째, 고객 획득 비용. 혹시 고객 생애가치라는 말을 아시나요? 커피숍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000원짜리 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게세, 인건비, 원두값, 전기세 등 커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남는 돈이 1,000원이라고 치겠습니다. 이 고객 한 명의 비용적 가치는 1,000원일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벌써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고객의 재방문율을 파악하셔야 진짜 고객당 가치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1,000원짜리 고객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장님 가게에 방문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에 4번, 1년에는 48번 방문할 것이고 1,000원짜리 고객의 가치는 1년에 48,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는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 CLV라고 하죠. 마케터들은 참 줄임말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딱히 용어에 대해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알겠는데 뭘 어쩌라는 거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아셔야 할 게 나옵니다. 바로 고객 획득 비용입니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장님께서 전단지를 돌려서 고객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얼마짜리 전단지를 뿌리겠습니까? 전단지 100장을 돌렸을 때 평균적으로 우리 카페에 한 명의 고객이 방문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산의 편의상 전단지 알바생의 인건비는 제외했습니다. 이때 전단지 한 장의 가격이 100원이면 100원 곱하기 100장, 즉 만원을 써야 고객 한 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걸 고객 획득 비용이라고 해요. 또 어려운 말로는 커스터머 아퀴지션 코스트, CAC라고 하죠. 그냥 이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갑시다. 자, 그럼 정답은 나왔죠? 위 두 가지 정보를 비교해보면 끝입니다. 고객 생애 가치가 고객 획득 비용보다 크면 돼요. 간단하죠? 고객 한 명을 모셔오는데 만원이 들고 고객 한 명의 가치가 48,000원이면 전단지를 안 돌릴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전단지 배포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죠. 이번엔 이 간단한 원리를 실제 온라인 광고에 접목시켜 보겠습니다. 키워드 클릭당 광고 비용이 100원, 구매 전환율은 1%입니다. 고객 획득 비용은 얼마일까요? 네, 맞습니다. 만원이겠죠. 다음은 고객 생애가치. 아까의 카페 예시에선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동안 방문한 횟수로 표현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아요. 이 고객이 1년 올지 10년 올지 알 길이 없거든요. 고객 한 명의 기준이 아닌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만들어야 하니 1회 구매당 매출 나누기 재구매율 곱하기 마진율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값을 입력하면 알아서 계산이 되는 수식이 들어있는 엑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정확한 공식을 원하신다면 이 공식을 참고하시면 이런 퍼센트 데이터는 네이버나 쿠팡 같은 판매 중이신 플랫폼 판매자 센터에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매출은 항상 순이익에서 계산하세요. 자칫 마진율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하셔서 역마진이 나는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만약 두 가지를 비교해보니 광고를 끄는 편이 이득이었다면 혹시 헐레벌떡 광고비를 감액하실 건가요? 광고비를 감액하시면 당장 손해보시는 금액의 총량은 적어지겠지만 사업 자체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퍼센트로 봤을 땐 그대로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 하실 수 있는 조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마진율 조정. 소비자가를 조정하던 생산 단가나 매입 단가를 조정하세요. 사장님들께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비자가를 결정하실 때 마케팅비를 고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소비자가에는 모든 기회비용이 녹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케팅비도 고려하셔야 제대로 된 소비자가를 만드실 수 있거든요. 생산업체라면 원물을 바꾸시던가 MOQ를 늘려서 개당 제작 비용을 낮춰야 해요. 이 첫 번째 방법은 가장 기초적인 조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니 다음 방법을 먼저 실행해보세요. 두 번째 방법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케팅 퍼널 고치기입니다. 이전 영상을 안 보신 분들께서는 위에 띄워드릴 테니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설명드리는 경우는 클릭당 단가가 비싼 데 비해 구매 전환율이 낮은 경우겠죠? 그럼
클릭당 단가를 낮추고 구매 전환율을 올려야 돼요. 넓게 보시면 재구매율도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클릭당 단가를 낮춰봅시다. 네이버의 키워드 광고의 경우에는 키워드마다 광고비를 입찰하는 형식의 경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검색량이 아주 많은 패딩, 신발, 노트북 같은 1차원적인 키워드는 검색량이 아주 많고 광고 경쟁도 아주 심해서 클릭당 광고비가 아주 비쌀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땐 틈새 키워드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네이버 검색 결과를 토대로 3개의 키워드를 볼게요. 이 사이트는 신사임당님께서 만든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사이트예요. 원래대로라면 여기저기서 따로 확인하셔야 하는 데이터들을 한눈에 모아둔 사이트니까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교해볼 첫 번째 키워드는 한라봉입니다. 월 검색량이 17만 정도 되고 상품 수가 55,000이네요. 17만 명의 잠재 고객을 두고 55,000가지의 상품이 경쟁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경쟁 강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상품 수 나누기 검색 수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좋은 키워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라봉 10kg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월 검색량 76,000, 상품 수 1780개입니다. 처음보다 좀 낮죠? 경쟁 강도도 0.02로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키워드는 못난이 한라봉 10kg입니다. 검색수 150에 상품수 33입니다. 경쟁 강도도 0.22로 두 번째 키워드보다 조금 부족하게 보이네요. 키워드의 부연 설명이 길어질수록 검색량은 줄어들지만 상품수도 줄어들고 있죠. 검색량은 많은데 상품수가 적은 게 유리합니다. 한라봉의 경우엔 17만 명의 고객을 55,000명에서 나눠 먹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나쁘지 않은 수치지만 광고비 경쟁을 해야 하는 우리에겐 진입하기 부담스러운 키워드입니다. 그럼 키워드마다 광고를 몇 명이 하고 있는지 실제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라봉 키워드의 경우 파워링크에서 63명, 직접 세어보니 쇼핑 검색 광고에서 100명 이상의 사장님들과 광고비를 경쟁해야 합니다. 여기서 1위 자리는 무조건 내 거야 하고 욕심부리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라봉의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모바일 평균 1위 입찰가가 지난달 기준으로 1,490원입니다. 구매 전환율을 10%로 잡아도 고객 획득 비용이 14,900원인데 감당 가능하실까요? 지금 1위 업체에서 한라봉 3kg를 22,900원에 팔고 계십니다. 아마 역마진일 거예요. 심지어 지금은 명절 전이라 선물용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졌죠. 한라봉 10kg는 상대적으로 경쟁할 만해 보이죠. 쇼핑 검색 광고에서 25명이랑만 싸우면 됩니다. 지난달 기준 모바일 1위 평균 입찰가가 720원이에요. 10kg 기준으로 판매가가 5만원에서 6만원 사이에 판매되고 있어서 객단가도 더 높기 때문에 아까 한라봉 키워드보다 훨씬 낫죠. 이번엔 마지막으로 못난이 한라봉 10kg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달 기준 모바일 1위 평균 비용이 200원입니다. 쇼핑 검색 광고는 직접 집행해봐야 비용을 알 수 있지만 단순 계산상 경쟁자가 2명이니까 50원이 2위, 60원이 1위겠죠. 그럼 쇼핑 검색 1위 비용이 70원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신 검색량이 150개밖에 안 된다는 단점이 있죠. 그렇지만 키워드가 저렇게 섬세할수록 구매 전환율이 높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세하게 검색할수록 그만큼 구매 의사가 높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냥 운동화라는 키워드보다 나이키, 에어테일, 윈드 79, 260 사이즈 라는 키워드를 검색한 고객이 훨씬 구매 의사가 높을 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건 쇼핑 검색 광고에서는 못난이 한라봉 10kg라고 상품명을 결정해도 이 키워드 안엔 한라봉도 포함되어 있고 한라봉 10kg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키워드에서 노출될 수 있는 경우가 됩니다. 저렇게 저가형 키워드에서 판매를 이뤄내며 리뷰와 거래수를 쌓아가다 보면 중형 키워드에서도 점점 상위 노출되실 수 있는 부가적인 노출 기회도 생깁니다. 이렇게 광고 클릭당 비용을 낮추는 데 성공하셨다면 이제는 구매 전환율을 높이셔야 합니다.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요소는 상세 페이지 구성, 리뷰 혹은 이벤트 쿠폰 등이 있겠죠. 상세 페이지는 직접 제작하셔도 좋지만 전문적인 디자이너와 기획자가 개입한 상세 페이지가 확실히 퀄리티가 높을 거예요. 당장 몇십만 원이 아까우시더라도 위탁 제품이 아닌 브랜딩이 필요한 본인 제품이라면 아까워하지 마세요. 구매 전환율을 단 1%라도 올리신다면 그 가치는 몇십만 원을 한참 뛰어넘을 테니까요. 그런 일련의 작업들이 곧 브랜딩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브랜딩이 잘 된 제품은 당연히 재구매율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잘 판매하셔서 광고를 안 키더라도 쇼핑 탭 1페이지에 노출되는 제품인데 괜히 비싼 돈 들여서 광고를 켜시는 경우들을 몇 번 봤어요. 한번 광고를 꺼보시고 매출이 줄어드는지 안 줄어드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장님께서 아셔야 합니다. 모르면 눈 뜨고 코 베어요. 한 달쯤 전에 대행사를 8년 정도 사용하신 사장님께서 저한테 진단을 요청을 하셔서 봐드렸는데 8년 동안 집행한 기록들이 아주 가관이어서 너무 안타까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냥 입찰가 조정을 단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했더니 무슨 입찰가 프로그램을 써서 입찰가 조정 기록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프로그램으로 입찰가 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눈 뜨고는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실제로 2위에 등록해둔 경쟁업체의 입찰가가 2,600원이었는데 1위에 3,800원에 버젓이 올려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리 키워드를 일일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비싼 메가 키워드는 좀 봤어야 했죠. 상담드렸던 사장님 광고는 제가 쓸데없이 낭비되는 광고들만 몇 개 끄고 썸네일 배경색 좀 바꾸고 메가 키워드들 입찰가만 살짝 조정했더니 광고비가 60% 줄어들고 오히려 매출은 올라갔어요. 사장님께서 한 달에 한 6,700만원 세이브 하신 케이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소수의 비양심적인 대행사분들 때문에 잘하고 계시는 대다수의 대행사들도 사기꾼 소리를 듣게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 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아셔서 몇 번만 보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셨다면 과연 대행사에서 우습게 보고 이런 장난을 쳤을까요? 정말 무조건 아셔야 합니다, 사장님들. 자, 오늘은 너무 검색 광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네요. SNS 광고의 경우 검색 채널이 아니라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컨텐츠로 승부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 편은 마케팅 컨텐츠 기획 및 광고 집행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객 획득 비용과 고객 생애 가치, 계산 수식이 입력된 엑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수집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마케팅 진단을 원하시는 사장님들은 더보기에 제 메일을 하나 남겨줄 테니까 연락 주시면 가능한 선에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자 수가 적으니까 어느 정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